없었던 나의 일상에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가라고 이 바보. 영화를 보기 전에는 팬시 상품 같은 영화가 아닐까 싶어서 사실 속에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제 마음속 평가는 바뀌었습니다. 단순하게 둘 사이에서 좋아하는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비련이 있잖아요. 그런 정서가 여성 관객들을 좀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사랑 얘기 그 층위보다 가족같이 지내는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정서가 좋더라고. 그렇죠. 영원한 로맨스의 어떤 정서가 핵심이긴 하겠지만. 네. 조성희 감독이 참 재능 있는 감독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고요. 뷰당트의 김수진 대표 다시 한번 홈런을 쳤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인의 오동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네. 요즘 영화계 그 손만 댔다 하면 대박을 터뜨리는 여성 제작자라는 뜻이죠. 자, 김수진 대표와 조성희 감독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진 대표가 아프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영화 한 편 만드시고 치열하게 전쟁하듯이 제작을 치르시니까 꼭 그렇게 몸살을 좀 앓으시는 거죠? 네, 근데 이번 영화는 네. 전쟁도 아니고 몸살도 아니어서 아주 편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음흠. 이렇게만 영화하면 계속 할 것 같아요. 계속. 왜, 아니, 조성희 감독님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아니, 전 과정에서 늑대소년만큼 편안하게 영화가 제작된 영화가 그동안 없었어요. 네. 항상 뭐 투자가 어렵거나 캐스팅이 어렵거나 아니면 뭐 촬영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데 이번 영화는 단 한 번의 문제도 없었던 것 같아요. 투자도 쉬웠고 캐스팅도 쉬웠고 물론 그게 다 이제 조성희 감독이 시나리오를 너무 잘 썼고 또 연출도 잘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아무 문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개봉까지 정말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다른 영화에 비해서는 거의 뭐 전쟁도 아니고 너무나 편안하게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음란서생, 추격자, 작전. 네, 아주 그동안 주옥 같은 영화를 만드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추격자는 좀 전쟁을 치렀을 것 같아요. 약간 짜고 치는 모습 같은데 너무나는데? 아니, 김수진 대표가 뭐 거래가 있었어? 뭘 이렇게 무슨 오랫동안 존경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만든다. 아주. 참 그런 표현 좀 쓰지 마세요. 거래 이런 표현 좀. 아, 죄송합니다. 이 늑대소년이 아이템이 김수진 대표께서 제안을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조성희 감독이 시작한 아이템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거는 이제 시나리오 개발하면서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 아이템을? 네, 이제 늑대소년은 그 영화 아카데미의 장편 제작 연구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재학생들한테 그 장편 트리트먼트를 이제 내게 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출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늑대소년이. 그래서 근데 그때는 좀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는데 좀 우울하고 무섭고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얘기였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잠시 잊고 있다가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뭐가 좋을까라고 했더니 그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개발하면서 좀 유머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이제 어떤 로맨스 그 멜로적인 그런 요소도 많이 이제 들어가고 하면서 지금의 늑대소년이로 썼던 것 같습니다. 역시 김수진 대표 늑대소년이야. 아닙니다. 이거는 조성희 감독의 늑대소년이에요. 말랑말랑하고 이런 거 있지. 그건 만지셨어. 전혀 아닙니다. 제공을 많이 하셨겠죠. 우리 김수진 대표가. 근데 사랑 얘기는 하고 싶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도 이제 영원한 사랑, 뭐 끝없는 사랑 이런 타이타닉 같은 영화나 이런 영원한 사랑에 대한 영화는 왜 우리나라에 없을까? 내가 보고 싶은 영화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도 여자이고 여성 관객이고 관객으로서 그런 영화를 되게 보고 싶었는데 없어서 좀 만들고 싶었던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조성희 감독이랑 이제 조성희 감독이 늑대소년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개발하면서 요렇게 하면은 잘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조성희 감독이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캐스팅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잖아요. 이 영화는.
송중기 염두에 두고 뭐 쓰신 거나 생각하신 건 아니실 것 같고, 또 캐스팅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까 캐스팅 과정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 순조로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캐스팅도 사실은 이제 시나리오를 완성할 때쯤에 이렇게 20대 초반의 남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연기력 있고 또 우리 캐릭터하고 잘 맞는 배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송중기 씨나 박보영 씨가 너무나 용감하게 이걸 하겠다고 바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캐스팅 과정도 정말 즐겁고 편안했던 것 같아요. 송중기 씨가 참 그 연기력이 남다른 젊은 스타죠. 네. 네, 정말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네. 잘생겼잖아. 그냥, 네. 중요해, 잘생긴 게. 잘생겼다는 표현이 좀 모자라지. 뭐, 많은 여성 관객들이 한마디만 하는 것 같아. 깍! 제가 그 영화에서 좀 절묘한 게 맨 마지막 그 있잖아요. 그 어떤 그 순간 직전에 같이 잘 때 이제 할머니가 된 주인공이 야, 남자 돈 많냐? 그 손녀딸한테 그러잖아. 좀 데리고 놀다가 데리고 놀다가 차버려. 그 대사를 한 다음에 그게 벌어지니까 그게 굉장히 막 그 화살을 뒤로 당겼다가 쏘듯이 효과가 굉장히 크던데. 네네. 그거 언제 그런 걸 상황을 어떤 계기를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네, 시나리오 쓰면서 그냥 썼던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냥 재밌으려고 그냥 네, 거기서 이제 할머니가 그 농담을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썼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내가 볼 때 장년층 여성들이 거기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시나리오 과정 중에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실 만큼 아주 현실적이 돼 있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도 정말 어마어마한 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비되니까 저는 그 장면이 전 과정 중에서 제일 좋은 대사인 것 같아요. 왜 47년 전? 계산을 해보면 65년도 상황인데, 1965년도. 왜 그때로 돌아갔죠? 원래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썼던 거는 15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닮은 딸을 데리고 온 거였는데, 근데 이제 김 대표님께서 할머니가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세월이 주는 어떤 무게감도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외모가 많이 변해 있고, 주름살에, 백발에 이런 것들이 불러오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가치가 더 이게 무게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이제 할머니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손녀를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계산을 해보다가 이렇게 그런 60년대로 예,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속에 보면 이 순이가 이 철수를 이 야성만 있는 애잖아. 얘가. 근데 얘를 이제 막 가나다라 기억력도 가르치고 기다려 막 하고 이제 문명 물론 좀 거창한 편이고 좀 순치가 되잖아요. 이 늑대가 약간 집에서 기르는 개랑처럼 이렇게 말도 좀 듣고 그러잖아. 너무 좀 불경스러운 비유라고 하실지 모르고 제가 볼 때 이 감독님과 이 김 대표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조성이라는 야성이 있는 감독을 데려다가 기다려 잠깐 여기서는 멜로 이건 멜로 그래서 여기서 비극으로 아니야 이건 해피엔딩 이렇게 딱딱 아니 정말 오해이십니다. 그건 정말 오해이세요. 그거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아닙니다. 아니 원래 짐승의 끝이나 남매의 집을 보면 진짜 조성희 감독이 비극적이잖아. 우울하고 영화 자체가.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일종의 괴물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끝내 그 괴물의 정치를 몰라 우리가. 저 뭐지 저 사람들은? 뭐 이런 남매의 집에서 그 괴한들도 그렇고 그게 무서움을 주고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근데 뭐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게 조성희 감독이 기왕에 주목했던 거는 저 사람이 어느 쪽으로 풀릴까, 저 파괴적인 에너지가. 근데 늑대 소년에 이르러서 대중적으로 멜로와 이런 것들이 사랑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려, 뭐 이런 등등의, 명령조의 합의 과정이 많았나요? 제가 다른 인터뷰 때도 이제 얘기했었는데, 저는 학교에서 이제 영화 공부를 하고 영화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이제 상업 영화를 하게 되면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겁도 많이 먹었고 이걸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그 창작자를 많이 존중해 주신 거에 있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일단 그 제작사의 그 대표님들도 그렇고 심지어 그 투자 배급사 그분들도 일단은 창작 그 감독의 의도가 뭔지 연출의 재량을 많이 인정해줬고요. 예, 그렇고 어떤 때는 저보다 더 이제 작품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예. 저는 저 같으면 겁나서 이거는 이런 거 하면 못 알아먹을 거 뭐 그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야수의 본능이 나와. 순치됐다니까 지금. 근데 그런 것들 오히려 그래더라도 얘기 완결성이 중요하지 라면서 일단 작품 자체를 먼저 생각하는 데서 굉장히 놀랐었어요. 이게 지금 공식적인 버전이고 제가 아까 사석에 잠깐 물어봤는데 뭐냐면 아카데미에서 워낙 폭력적인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시나리오라고서 뭐 던지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신사적이고 재미있어요. 근데 정말 그거는 이제 오해이신 게요. 이제 저는 남매의 집과 이제 짐승의 끝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조성희 감독은 어떤 걸 연출해도 잘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워낙 연출력이 뛰어나고 이제 새롭고 좀 독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도 이야기를 만들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늑대소년을 개발하면서 저도 좀 놀란 적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나 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감정적이고 이제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성희 감독도 이제 저랑 좀 비슷하게 E.T.나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그 감성이 있어서 한쪽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 개발하면서 스스로 너무 많이 웃기고 재밌는 씬들을 많이 이렇게 써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재능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남매의 집이나 짐승의 끝만 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연출력 자체가 좋으니까 어떤 장르가 오건 그걸 재밌게 풀어낼 수 있는 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보기 전에 그 여성 관객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환호할까 이런 등등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송중기 때문일까? 뭐 이런 아무래도 그렇겠지 뭐 그런 생각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여성들의 심정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실은 그 늑대 같은 남자에 대한 로망이 좀 있지 않나요? 자기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는 그 공격 앞에서 야수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뭐 아마 그런 그 여성의 어떤 욕망을 좀 많이 건드리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여성 관객들이 굉장히 이 영화에 환호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저는 만들 때는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하고 이제 편집하고 만들 때는 가족 영화를 목표로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남성 관객 분들보다는 여성분들 더 좋아해 주셔서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데 저는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목적으로 여성 관객분들한테 심금을 좀 울려봐야겠다라고 이제 그런 또 이제 작품을 하는 게 그런 기술적인 생각으로 임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극장 안 가시는 제 어머니 아버지가 좀 보고 재밌을 만한 영화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었었습니다. 왜 포옹만 하죠? 두 사람이? 아니 키스 정도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남매처럼 한 가족에서 사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 금기의 벽을 넘지 않으려고 표현 수를 좀 조정한 겁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아예 더 깊게 가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이름 말해도 돼. 순이. 네, 순이와 철수의 네. 관계는 일단 연애하고 사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좀 더 넓은 그런 관계였으면 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가족 말씀하신 대로 가족 같은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선생님과 제자 그런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좀 어떤 연인 관계가 비슷하게 이렇게 되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둘이 어떤 그런 남녀의 그런 애정보다는 뭐가 더 큰 사랑의 의미를 좀 예, 가져가겠다. 훨씬 더 마음- 순수한 그 관계로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약간 육친 같은 느낌도 있지. 그치. 처음에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같이 밥 먹고 뭐 그 안에서 그 동생처럼 가르쳐주고 막 덩치는 커다랗지만. 근데 내가 영화 보면서 놀란 게 그 진짜 유머가 있대. 그거 나도 되게 놀랐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 화장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분장하고 막 이러다 걸리고 이런 씬이 있잖아. 그거 진짜 느낌 묘하던데? 송중기 철수 캐릭터한테 이렇게 해놓고 막 좋아하고 그런 여자 주인공 막 좋아하고 그런 느낌의 씬은 그 남성 감독이 시나리오 쓰는 상황으로는 상당히 특이한 것 같아. 예. 예전에 제 가족 앨범 보면은 저를 이렇게 여자 한복 입혀놓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근데 저는 이제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군요. 다, 예, 뭐 어르신분들이 장난친 건데, 다 그런 경우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 경우 없어요. 다 있지 않아요, 그거. 그렇군요. 네. 살짝 의심되는데, 나는? 대답을 듣고 나니까 더 의심되는데. 그 나쁜 캐릭터 있잖아요. 그 지태. 부잣집 아들이고, 재산을 사실 가로챈, 쓸지도 모르는, 뭐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너무 일관되게 나쁘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좀 약간 부담스러운 어떤 캐릭터가 되진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네. 많았어요. 네. 시나리오 쓸 때도 그냥 나쁜 놈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네. 얼굴에. 그리고 하는 짓도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근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어떤 얘도 뭔가 좀 나름대로 입체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연도 그렇죠. 있고. 네, 네. 뭔가 행동 동기가 네. 좀 굴곡이 좀 있으면 좀 근데 좋겠죠? 그럴까? 아니면 그냥 딱 나 나쁜 놈이요 하게 선언을 하고 그냥 이렇게 갈까라고 그냥 했었는데 우리가 선택한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밀어붙이자. 예,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현대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허술해 보이고, 실제로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럴 수 있는데, 예전 영화는 아는 영화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재밌는 영화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약간 갸우뚱하신 분들이 많이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과 집중을 아주 명확하게 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워낙 두 남녀, 그 순이와 철수의 관계에 아주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주변을 조금 그렇게 단선적인 어떤 구조로 가는 게 오히려 집중하기에는 더 네, 기억이 나는 게 그 인물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설명할 사실은 시간이나 이런 네. 게 없었고, 네.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이 두 남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네. 저는 거기서 조마조마해서 마음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좀 있는데 할머니가 나중에 그 창고 문을 열러 갔다가 다시 네. 되돌아갔다가 다시 가는 천천히 걷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마음속으로 빨리 좀 열어라. 그 감독이 나를 정말 조마조마하게 만들더라고. 의도대로 되신 건 정말.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 장면도 이제, 되게 길잖아요. 그쵸, 길죠. 네. 이제, 우리 영화의 가족 영화로, 를 표방한 우리 영화가 그렇게 긴 컷이 있으면 사실 좀 부담스러운데 관객분들이 보기에 그래서 잘랐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보시더니 야 너무 저거를 한번 왔다 가야지. 어떻게 저렇게 쉽게 열고 들어갈 수가 있겠니? 한번 왔다 간 거 왜 안 살렸어? 늑대소년이니까 기다려. 거기서 바로 들어가면 안 돼. 기다려. 다시 이거. 근데 그거는 편집 기사님도 마찬가지로 저만 자르자 그랬어요. 편집 아니, 기사님도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못 열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느리더라고. 아니, 이거 막 근데 이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야도 아니고 감독님. 아니, 여자의 마음으로 보니까 네. 거기서 이렇게 바로 못 열겠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사실은 자기는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돼 있잖아요. 머리도 하얗고 주름도 많고. 그래서 가보고 싶지만 그 사람이 날 혹시 기다리고 있을까 문을 열어보고 싶지만 도저히 내 모습에 이렇게 돌아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서 가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조성희 감독님 얘기처럼 조금 이제 가족들이 보기엔 좀 길기도 한데 여자들의 마음으로서는 좀 그게 현실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집자도 여성이었어요. 그 대사가 있어. 나 뭐 많이 늙었죠. 근데 철수가 그러잖아. 그대로라고. 변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대로겠어. 근데 그게 그 남자는 자기를 그대로 봐주는 거 아니야. 그 엔딩 대사가 오프닝 대사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오프닝에서 그 거울 보다가 자기 얼굴 보면서 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기는 괴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엔딩에서는 변하지 않았다. 네. 이걸 아주 배치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엔딩을 보면서 오프닝이 다시 생각나는 뭐. 그래서 오프닝에서 왜 괴물이란 대사를 의도적으로 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제가 의도대로 본 겁니까, 영화를? 네, 너무 좋게 봐주셔서. 의도대로 본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아이, 참. 근데 현장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어요?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그냥 추워서요. 겨울에 찍어서요. 추웠는데, 그러니까 아마 배우들은 의상이 좀 변변치 않아서 더 추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과의 학생이 미술부 막내를 했는데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현장이. 되게 재밌었대. 그래서 그래서 현장인데 좀 약간의 좀 권한이 있고 이런 건데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순조롭게 여러 가지가 진행된 것 같아요. 사실 뭐 제작 과정이 순조롭지 이제 스태프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힘들고 이제 배우들도 저희가 이제 겨울에 12월부터 4월까지 찍었기 때문에 너무나 추운 곳에서 이제 야외 세트장 지어놓고 찍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춥고 정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전체가 얘기하셨듯이 되게 즐겁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 영화인 것 같아요. 괴물의 형상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헐크로 변할 때, 그러면 송중기의 모습이 이제 정말 늑대 인간으로 가는 건데, 정말 늑대로 확 변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송중기의 어떤 뭔가는 남길 것인가, 뭐,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꿀 것인가, 뭐. 그 이미지 가지고 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분노를 해서 늑대로 변했을 때, 괴물로 변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좀 원래 그 배우의 그 이목구비가 좀 있고, 나와야 된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 같고 그래서 그런 거를 수위를 좀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예 그냥 딱 변화버리면 정말 그런 크리처가 주는 어떤 그런 보는 맛이 있고 네. 뭐 그랬을 텐데 우리는 그 괴물이 되고 나서도 약간의 어떤 로맨틱함이나 그 짐승남 정도로 그렇게 보이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그 컨셉 자체가 좀 약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웠다고 그걸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많은 관객분들이 저 뭐야, 무슨 프레시맨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드시는데, 근데 저희 영화로서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고. 전 좋았어요. 만약에 늑대로 확 변했으면, 그럼 브레이킹 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막, 늑대 모습으로 그냥 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야수이긴 하지만 인간의 그 정말 순수한 심성이 남아있는 그 모습이, 그 약간의 전환만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이 영화하고 잘 맞는 컨셉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가 송중기 씨 캐스팅을 했을 때 이제 조성희 감독이 그 화면을 보여줬는데 약간 CG를 어떻게 해서 어떤 형태로 변하면 좋겠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이제 보여줬었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확신이 오더라고요.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네. 정신이 세면 그렇죠. 네, 네. 송중기 씨의 미모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 영화에 눈 깜짝할 너무 잘 사이에 맞- 괴물이 됐다가 들어가야지. 송중기 씨가 사실은 연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에 막 먹는 것 특히. 정말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늑대처럼 먹어야 되잖아요. 정말 개처럼 먹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서로 연출과 배우가 그 호흡을 맞출 때 이 정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기를 요구하시고 이럴 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지 않던가요, 배우가? 근데 우리는 이제 사전에 좀 많이 만들어 갔어요. 어떤 그런 동작이나 어떤 그 철수 캐릭터의 작은 습관이나 어떤 움직이는 그런 호흡 같은 것들을 좀 훈련을 좀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전에 이 정도로 하자라고 하고 나머지 것들은 현장에서 그냥 감정대로 하자고 해서 현장에 그런 준비 기간, 그 캐릭터를 구현할 준비 기간 좀 있어서 준기 씨도 이제 천천히 그런 좀 익숙해지면서 해서 큰 그 부담은 없었고, 그 다음에 준기 씨가 우리 영화 늑대소년의 그 주인공 캐릭터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잘 해내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남달랐기 때문에 뭐 오히려 제가 뭐 된 것 같아요라고 해도 본인이 아니요, 저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배우로서는 욕심낼 만한 그런 캐릭터죠. 캐릭터지. 네. 욕심나지, 당연히. 그렇죠. 사실 쉽지 않은 연기이고 역할인데 준기 씨가 되게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의 대형 이제 스타이지만 사실은 되게 연기파 배우가 되고자 노력하는 네, 그런 정말 젊은 끝없이 스타죠. 노력하는 보영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되게 좋은 연기자들하고 일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아이들 있잖아요. 순자를 비롯해서 그 애들이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 그 순자도 너무 잘하고. 근데 그 아이들을 잘 하는 것 같아. 이 남매집 같은 데서 보면 아이들이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거기 화면에 있는 그 애들하고 평소에 친하게 잘 지내? 애기들은 보기만 해도 그 강력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거기서 오는 그런 매력 같은 것들이 저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예. 그리고 이제 애기들하고도 별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에 대해서 그냥 그래서 근데도 이제 잘 해줘서 하여튼 너무 이뻐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왜 TV 제일 흉한 게 학원 연기 하는 애들 많잖아. 학원 연기. 근데 얘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노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거기서 막. 진짜가 있죠. 그게 난 되게 신기하더라고. 애들이 되게 집중력 있게 저렇게 잘 연출을 잘 뽑아낸 것 같아요. 그렇게. 애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그 스크린 안에서 놀게 한 거죠. 저기도 좋았어. 저기도 얘기해. 장영남 씨. 나는 아, 그런 장영남, 네, 배우들이 네. 되게 좋더라고. 엄마가 되게 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줏대 없고 우유 다 재산을 빼앗긴. 그런데 굉장히 그걸 인간성 좋은 그런 느낌의 엄마. 그걸 아주 잘하더라고. 밥 먹이고 이럴 때 너무 자연스럽고. 장난 선배님이 워낙에 뭐 정말 그 연기적 기량은 좀 너무 출중하신 분이라서요. 예. 제가 많이 의지를 했었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확장판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확장판 지금 개봉하고 있는데, 한 2분 정도 더 늘어났다고 아까 제가 뭐, 녹화 전에 살짝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2분 늘릴 거였으면,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아쉬워서 하여튼 더 추가한 겁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새로 극장에 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뒷부분에 보면은 할머니랑 할머니가 된 순이랑 예전에 천수랑 다시 재회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린 시절의 순이로 다시 촬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버전으로 촬영했는데 그걸 교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에서. 예, 순위로. 그렇죠. 네네. 그거를 이제 우리 영화를 이제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알아서 그걸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전을 공개한다는 의미로 다시 한 거고 나머지 조금씩 추가된 거는 그냥 큰 대세에는 지장 없는. 예, 네. 역시 엔딩 부분에서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추가된 것 같아요. 지태 캐릭터를 조금 더 보완했다든가 이런 에피소드를 조금 더 추가했고요. 사실은 SNS를 통해서 이렇게 팬분들이 너무 많이 요청을 해오셔서 할 수 없이 엔딩이 이제 바뀌고 조금 추가된 장면으로 확장판으로 개봉하게 됐어요. 그 부분 정말 그래서 묻고 싶어요. 그러면
할머니하고 만나는데 사실은 현실적인 로맨스의 어떤 느낌이라면 사실 철수도 늙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철수를 늙지 않은 모습, 송중기의 정말 빼어난 미모 그대로, 외모 그대로 그리고 할머니랑 이렇게 만나게 하는데 때깔이 그대로요? 피부 때깔이? 그대로야. 돌 던진 자국도 그대로고. 그래서 기미와 주근깨도 살짝 있어요. 왜 늙게 하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 영화 자체가 네. 그런 굉장히 그 빈틈없는 논리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현실에 발을 굳건히 딛고 있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타지를 더 그래서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60년대인데도 60년대가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약간 포기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정서적인 것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영화의 어떤 그런 방향인 것 같아서 네. 그거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왔는데 철수가 그대로다라는 것은 우리 철수는 어떤 첫사랑의 어떤 대명사 같은 그런 아이콘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첫사랑 그대로이길 바라는 마음, 그 모습 그대로. 그거를 이제 그대로 또 구현해주는 또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겉모습만 그대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정서나 심성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공간은 변했잖아요. 사실은 참혹했던 창고 안이 꽃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뭐 벽에 많이 메모도 붙어 있고, 뭐 누군가 사람이 오랫동안 산 흔적, 때가 묻은 흔적, 그리고 기다려오면서 고독하게 뭐 이런 거에서 저는 한번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리버스로 가면 딱 송중기의 늙은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 깜짝 놀란 거야.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 네. 그거 안 나오길 바라는 게 관객의 마음이니까. 영원한 사랑이지. 보이는 거. 이쪽에서 영화를 만들면 그래서 성공하고요. 제가 만들면 망하게 되는. 아니, 관객의 마음을 난 잘 모르거든. 근데 이런 입장은 또 평론가로서 좀 다른데. 그래서 관객이 원하는 그거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송중기는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변했으면 좀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영화적인 논리로 이렇게 좀 엉성하긴 하지만 어떤 실험의 결과물로 이제 철수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영화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가 늙지 않나 보지 뭐. 뭔가 이렇게 300년 살아 보지. 좀 실험을 잘못했지만 그 실험한 박사님은 또 빨리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이제 두 분이 만난 것 자체가 사실은 화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주 정말 경험이 많고, 기량이 뛰어난 여성 제작자분, 신인 감독. 그러니까 쉽게 이 화학적 결합을 쉽게 해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우려했던 사람들, 좀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들도 이번 영화를 보고 나서, 이 결합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매의 집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만난 거예요? 어떻게? 네네네. 남매의 집을 미장센에서 봤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됐네. 그러니까 김 대표가 먼저 네네네. 만나고 싶었고요. 어허. 남매의 집을 보고 나서 이제 만나고 싶어서 만났고, 그리고 영화 얘기를 해보니까, 뭐 일단 남매의 집 한편으로 영화적인 재능이 많이 보이잖아요. 아무리 단편이라도. 그래서, 뭘 해도 잘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굉장히 독창적이고 새롭지만 되게 낯설지 않고, 그렇다고 또 막 너무 익숙해서 뻔히 본 것 같은 영화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영화를 만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영화 해보자고 그때 제안을 했었고, 다행히 우리 조성희 감독이 이제 우리 비단길을 선택해 준 거죠. 아름다운 멘트들이다. 깜짝 놀라진 않았어요? 처음에 연락 왔을 때?
예, 아니, 놀랐죠. 그때 이제 아카데미 졸업할 때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나가서 뭐 하나. 나이도 많은데. 근데 그때 이제 전화 왔을 거예요. 그 실장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 그랬을 때, 한 줄기 빛이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네. 네, 영화 연출, 이제, 공부하는 영화 학도들은 다, 근데 굉장히 그런 불안이 많거든요. 그렇죠. 언제 그 기회를 갖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좀 고마우시죠. 네. 아니, 이제 제임스 링 그때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에서 그 PD와 잘 맞는데, 조건에 맞게, 그것도 정해진 기대에 딱딱 찍어냈는데, 그냥. 그래, 그것도 PD가 너무 이뻐요. 막 그러는 거야. 우리 왜 인사가 막 감독이 막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니래. 딱 조건에 맞게. 5시까지, 네, 5시까지. 이거 지금 칭찬이야? 아니면 약간. 아니, 그래서 나는 성공할 줄 알았어. 이 아하. 주리로 가서 성공하겠다, 저 사람. 근데 사실 조성희 감독은 신인 감독이 아니에요. 신인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짐승의 끝도 이미 너무 잘 만들어서 해외 영화제도 다 갔다 왔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맞춘다라는 게 뭐냐면 그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감독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아요. 얻고자 하는 걸 사실은 다 얻어내는데 방법이 되게 편안하게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다 배려해 가면서 그 조건 내에서 완성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은근히 여우기질인 것 같아. 성격이 여우 기질이 있대요, 지금. 아니, 늑대 기질이 있겠지. 여우 기질이 아니라.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네. 성격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고집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늑대소년 촬영하면서 그 춥고 이게 힘든 현장이었지만 큰 소리 한 번도 없고 누가 싸운 적도 없고 이랬던 게 굉장히 남들 배려도 많이 해주고 배우들도 다 챙겨주고 이제 스태프들도 잘 챙겨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화면 다 얻어내는. 화를 안 내는 현장에서 전혀? 낸 적이 없어요? 내는데요. 조 감독한테만. 오로지. 스태프들한테 안 내고. 이게 버전이 좀 두 개가 있네. 조감독 버전하고 일반 스텝 버전. 이게 자, 김수진 대표 얘기도 좀. 김수진 대표도 참 그 고집 세기로 유명하고 또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얻어내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정말 그 지독한 그런 어떤 여전사 같은 제작자다 이렇게 뭐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도 맞지 않아요. 자, 어쨌든 저는 고집 세본 적이 없어요. 충무로에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네. 한 20년 되셨죠? 그런 얘기는 안 하는 네, 게 나을 것 그건 안 하네요. 같은데요. 오래되셨고 뭐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히트작들을 계속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일까? 뭐 이렇게 주변에서 뭐 김수진 대표를 만나면 꼭 망한 제작자들은 꼭 물어보래요. 도대체 비결이 뭐야? 뭐 이러면서 작품 운이 좋은 거야? 뭐 아니면 작품 선관이 좋은 거야? 뭐 이런. 기운이 있어서 그런 거야. 기운이 있어서. 네,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이제 엄마가 제 꿈을 잘 꿔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운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집이 세다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제 고집 별로 안 세고요. 그냥 이렇게 조성희 감독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일했던 감독, 그러니까 좋은 감독님들하고도 같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잘 풀어가면 좋은지 그리고 그 감독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상업영화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게 저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감독님들이 워낙 뛰어났고 또 운이 좋아서 나 성공할 때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조성희 감독님, 저 김수진 대표가 약간 누님뻘이잖아요. 나이로 보면. 무서운 누님이? 솔직하게 하고 무서운 누님이 아니면 안 무섭진 않습니다. 이게 뭐야? 절묘한데? 난 어떤 대답이 나올까 궁금해. 절묘한데? 한 적 없는데. 안 무섭지는 않습니다. 야, 알겠다. 어떤 좋은-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스태프들에게 했다는 건지 알겠다. 아니 근데 뭐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농담이고요. 되게 뭐 대화를 많이 그냥 하죠. 그 되게
그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힌트나 그런 용기를 굉장히 많이 북돋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수진 대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성희 감독 하셨죠. 그 사실은 추격자도 나 감독이 그 신인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그 음란 선생도 김대우 감독이 물론 시나리오 많이 쓰고 그랬지만 뭐 신인급 감독이죠,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감독들을 발굴하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기성 감독과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는 기성 감독님들하고도 하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저를 선택해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유명한 감독님들이 뭐 별로 필요 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되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지금 김대호 감독님이나 나홍진 감독님도 사실은 신인급이 아니시죠. 그분들의 그렇죠. 이제 저력이나 이렇게 연출력으로 보면 워낙 영화도 너무 잘 만들고 영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하고 일을 해서 제가 사실은 수혜를 많이 얻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그럼 달리 할게요. 그러니까 신인급 감독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대중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은 감독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나홍진 감독도 그렇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그 모험수 이런 것들 잘 던지는 도박으로 얘기하면 배팅 감각이 남다른 뭐 그런 쪽 아닙니까? 보입니까? 그런 감독의 어떤 그런 기운 같은 게? 네, 자기 궁금해하네. 이렇게 단편 영화를 보거나 시나리오를 보면 좀 잘 만들 것 같은 답은 보여요. 그래서 나홍진 감독도 그 도미오리를 보고 영화를 너무 잘 만들 것 같고 너무 독창적이고 그리고 이야기의 완결성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어서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김대호 감독님은 뭐 워낙 시나리오 잘 쓰셨으니까 어떤 영화를 해도 잘 만들 것 같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조성희 감독도 남매의 집을 봤을 때 와, 이 사람은 정말 독창적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늑대 소년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 별로 거의 1명, 2명일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독창적이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독창적인 게 가장 저는 좀 차별성이 있고 그게 영화적인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새롭고 그렇지만 또 낯설지 않은 그런 영화적인 재미를 줄 수 있는 몇몇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오래된 얘기니까 이제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추격자 때 그 원래 대본에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그 어항에 그 여주인공이 잘린 목이 있었는데 그거 갖고 싸울 때 막 목이 막 갖고 막 싸우고 이랬는데 감독은 그것을 고집하였으나 제작자의 정말 끈질긴 설득과 육탄 저주로 인해서 그 씬을 안 찍어가지고 우리가 현재 보는 그 버전에 육탄전이 나왔다, 클라이막스 나왔다 라는 얘기가 제가 사석에서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정말 소문입니다. 그거는 정말 소문이고요. 네, 나홍진 감독도 충분히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건 정말 소문이에요. 내가 볼 때 육탄 저지는 소문인 것 같고 설득은 좀 많이 하는 그런 쪽이 아니지 않을까. 아니, 나홍진 감독도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대중과 관객을 생각해서 미리 얘기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정말 소문이 많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여전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많이 따라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고집이 센 감독들 있잖아요. 그러나 상업적으로 좀 실패할 수 있는 왜 저는 임명세 감독님 같은 분. 네. 이제 김수진 대표랑 하면 환상하고 저도 적극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기다려. 딱 해가지고 짝짝 하면은 밸런스가 딱 네. 맞는 영화. 임영세 감독님은 절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묻고 싶어요. 프로듀서가 그게 간극이잖아요. 그 선을 넘어가면 연출을 아까 뭐 재량권을 많이 인정해줬다고 하지만 그 선을 살짝 넘어가면 감독의 그 어떤 연출 권한을 많이 또 침해하는 거고 또 선에서 너무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잘못하면 영화가 산으로 가고 그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조성희 감독이 만드는 영화의 제일 관객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자이면서 제일 첫 번째 관객이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얘기도 많이 하고, 시나리오 이제 읽고 나서, 여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의도였어? 라고 물어보면, 조성희 감독이 이제 자기 의도를 얘기해주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표현해주면 관객이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의도가 잘 안 보이는데? 라고 저는 제1 관객의 한 명으로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 초이스나 선택은 정말로 감독이 자신의 연출력으로 다 진행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작자와 감독이 항상 그 밖에서 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충돌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보이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제 제작자는 제1 관객으로 생각하니까 똑똑한 이제 감독님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첫 번째 관객이 이해 못한다 그러면 되게 나를 설득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성희 감독도 되게 좋은 연출자인 게 첫 번째 관객한테 잘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서로 충돌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성희 감독은 그럼 뭐 이제 계획이 어떤 작품을 지금 꿈꾸고 있나요? 저는 약간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저한테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앞에 제가 시나리오를 쓰더라도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얘기랑 저랑 어떤 운명적으로 만나는 그냥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도 저한테 주어진 얘기를 그냥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력도 제 자신이 저를 제일 잘 아는데 아직 너무 많이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찍고 촬영하고 작업하면서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취향의 장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 저는 근데 좀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떤 정말 그 재밌는 그 괴수물 같은 것도 만들고 싶고, 네, 그리고 뭐 SF도 언젠가 꼭 만들고 싶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대표도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시죠. 특히 네, 이제 영화 많이 아까 뭐 미장색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인 감독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뭐 영화제나 무슨 기획전을 통해서 네. 새로운 영화들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시고 많이 탐색하시죠. 네, 그렇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영화를 저는 계속 반복해서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 좋아하면 그 영화 대사 다 외울 때까지 계속 보고요. 이렇게 되게 만족스러우면 이제 다른 영화 또 보고 그리고 신인 감독들의 새 영화들도 보는 편이고요. 근데 이렇게 막 찾아서 일부러 많이 보는 편은 아니고요. 비단길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은 비단결 같은 영화를 만들겠다 이런.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그냥 미국에서 처음에 왔을 때 실크로드 네. 같은 그런 느낌의 영화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한글로 하니까 영화사 비단길 이름이 이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비단결 같은 영화를 계속 만들고 싶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시밭길이 아니라 비단길로 계속 가고 싶어요. 앞으로 뭐 김수진 대표는 더 좋은 작품 계속 만드실 거고 또 우리 조성희 감독도 뭐 아주 도전적이고 새로운 작품 계속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성희 감독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제가 평론적으로 동의하지 못해서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원하지 700만으로 계속 가는 걸 원하지 뭐 좋은 평론을 받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좋은 평론을 받았는데 그 한정된 박찬욱 감독이 뭐라고 짐승의 끝을 보고 뭐 철저하고 완벽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극찬을 했는데 관객은 별로 안 들었잖아. 그런 길보다는 이 늑대 소년의 길을 가야 된다. 밸런스를 잡고 네, 그렇죠. 좋은 영화를 계속 꾸준히 찍을 것 같아요. 화면을 보면 느껴지잖아요. 스타일을. 자, 오늘 아픈 신대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 감독도 뵈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뭐 제작자의 탁월한 안목이 또 그리고 훌륭한 감독을 또 대중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주게 되는 그런 길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오늘 내 대사인데 왜 본인 그랬나요? 얘기를 네. 깜짝이야. 그래서 제가 더듬었군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곤란한 얘기를 많이 하셔서 곤란한 얘기 뭐가 있고 오늘 너무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안 해. 나만 계속 괴롭히셨잖아. 그리고 여기도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생각해봐.